네,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현미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격화가 우려되는데 따라 2080선이 무너졌습니다. 13일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1.38% 떨어진 207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9일과 10일 양일간 진행됐던 미중 무역 협상 별다른 결실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이 격화가 더욱더 높아지고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역시 3%에서 2%에 가까운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이 중국에 2천억 달러치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다 이어서 또 어제 추가로 3천억 달러 가량에 대해도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해서 또 미국산 60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며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협상 타결이 아니라 더욱더 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14% 소폭 상승하며 현재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6% 현재 상승하며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데요.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있네요. 개인이 446억 원, 또 외국인은 1,226억 원 동반 매도세 시현하고 있고요. 기관이 1,600억 원 넘는 매수세 시현하며 현재 물량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는데요. 개인이 627억 원, 또 기관이 125억 원, 네,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825억 원 매수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1,459계약 그리고 866계약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2,029계약 강한 매수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먼저 대창이 가장 위로 보이네요. 23%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345원 오른 1,81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창을 비롯해서 국일제지, LMS 오늘 모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남산 같은 경우에도 575원 올랐습니다. 22%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3,17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림텍입니다. 1,650원 올랐고요. 16%대 초반에 좋은 흐름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1,8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 보이고 있는 종목 대호 AL입니다. 오늘 7%대 초반에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3,87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C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0원 떨어졌고요. 5.45%의 낙폭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KEC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 가지 종목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죠. 이 스펙주들이 관련주들이 관련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 에이스 스펙 3호가 3,670원으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하나 에이스 스펙 4호도 역시 오늘 나란히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825원 오른 3,590원에 네, 상한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철강입니다. 철강 관련 업종들도 업종 종목들도 현재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620원 오른 7,040원에 네, 상한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수성 스펙 역시 640원 올랐습니다. 28%대의 상승폭 시현하며 현재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2,90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넥슨GT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19%대 초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3,300원 떨어진 13,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넷게임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7%대
후반에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200원 떨어진 1,0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3일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미노 장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0.72% 내리며 21,191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서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가권 지수도 1.44% 급락하며 1,558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어제 홍콩 증시는 휴장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1.09%로 역시 오늘도 1% 넘는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230포인트 빠진 2961포인트에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0.86%로 1% 가까운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93포인트 빠진 1,46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홍콩 항생 지수 어제 휴장을 맞아 오늘 역시 계속해서 낙폭 시현하고 있는데요. 낙폭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2% 가까운 1.8%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10포인트 떨어진 20,040포인트에 28,040포인트에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이스트 소프트와 KTNG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트 소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겠는데요. 1993년도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요. 최근에 AI 관련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의 보안 전문 자회사죠. 이스트 시큐리티가 신세계 조선 호텔과 함께 아략 ED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이 신세계 조선 호텔과의 계약은 지난 4월 23일 아략 EDR 정식 출시 직후 체결된 계약입니다. 국내 기업이 새롭게 출시된 이 차세대 국산 EDR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세계 조선호텔 시스템 기획 보안 담당자는 아약 EDR 도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신종 악성 코드를 찾아 숙주를 제거하고 또 관리자의 리소스를 최소화해주는 자동화된 대응 프로세스에서 기존 솔루션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과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또 서울 남산 레스케이프 등 신세계 조선호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약 EDR의 안정적인 구축을 완료하고 또 본격적인 고객사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관계자는 알약 EDR은 지난해 출시한 악성 코드 위협 대응 솔루션인 스렛 인사이드와 연동을 통해서 신종 그리고 변종된 악성 코드를 식별하고 자동 차단과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기존 EDR 솔루션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위협 인텔리전스와 전문가 집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오늘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아약 EDR을 통한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을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향후 정기적인 세미나 진행을 통해서 엔드포인트 보안 트렌드와 또 위협 대응 전략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장보다 1.1666%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110원 오른 7,3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KTNG입니다. 전자담배 금지 국가였죠.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 전자담배 제조와 또 유통 합법화를 선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이 글로벌 제조사들이 앞다퉈서 수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로의 수출 품목 상위 10개 중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수출에 대한 업계 관심과 기대가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정부 표준측량청 ESMA는요, 최근 전자담배 제조와 유통을 합법화하고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ESMA는 2001년 아랍에미레이트의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및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브라질과 태국 등 38개 국가와 함께 전자담배를 금지해온 대표 국가인데요. 합법화 발표 이전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내 전자담배 제품 제조 및 유통은 불법이었지만 인터넷 쇼핑몰 또 해외 여행객에 의한 밀반입 등의 경로로 공공연하게 유통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법 제품 유통으로 인한 폭발 또 중독 등의 위험 또 무분별한 사용 등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전자담배 제조와 유통 합법화에 나섰습니다. ESMA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전자담배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제품 유통과 판매 전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중동은 이 국산 담배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TNG의 주요 수출 국가인데요. 이 중동과 중아시아국 7개국을 포함한 KTNG의 수출액은 2016년 4,600억 원, 또 2017년에는 4,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무역과는 국내 기업의 경우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상이나 전통적 담배의 유해성을 줄인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규제 도입 초기 단계이고 또 미발표 상태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수출 준비에 앞서 추가적인 사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KTNG 살펴봤는데요.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장보다 0.5%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10만 5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효력 정지를 둘러싼 2차 공방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현재 13% 넘는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8,000원 올랐네요. 323만 3천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가 어제 증선이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서 항고한 사건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측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의 분식 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삼성바이오로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증선이가 이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이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나노캠텍입니다. 이 나노캠텍이 기존의 화학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또 화장품 등 신규 사업의 실적 안정화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캠텍 현재 전장보다 0.18% 소폭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0원 떨어졌네요. 5,570원에 네,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 오늘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좋은 흐름을 시현했고요. 영업이익이 26억 4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22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노캠텍 관계자가요, 이 기존 화학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이어진 데다가 또 핵심 수익 사업이죠.
나노 신소재 원료에 집중한 결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 하반기부터 또 신규 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여행 사업의 실적이 탄력을 받아 수익 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신규 사업인 여행 사업과 화장품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이 되고 있고 신사업을 통한 외형 확대와 손익 구조 변화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다양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투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코오롱 인더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오늘 코오롱 인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분기 필름 사업부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1분기 시장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현재 전장보다 3.5%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고요. 주당 1,550원 올랐네요. 45,7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연구원이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1분기 사업부별 이익 동향이 필름 사업부 흑자 전환, 그리고 산업 자재와 화학 부분의 이익이 개선됐고 또 패션이 감익되고요. 기타 의류 소재 적자폭이 축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필름과 전자재료 흑자 전환이 주요 원재료 투입 단가가 하락한 데다가 또 자회사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졌고요. 또 고부가 필름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오롱 인더의 CPI 사업도 의미 있는 첫 성과가 예상된다라는 진단까지 내놨습니다. 올해 연간 이 회복세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주 3표입니다. 3표가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꼽히면서 10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표 현재 전장보다 2.7% 상승하고 있고요. 35,2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표가 지난달 29일 이후로 계속해서 10거래일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종가가 39,200원 대비 현재 51%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리서치 아름증권연구원이요. 지난 1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제한하면서 이 국산의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최대의 수혜주로 꼽히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특징주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원으로부터 이 복톡스 원료 도용 의혹에 대한 정보 제출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부터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현재 3.16% 현재로서는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5,500원 오른 17만 9,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제약이 2016년부터죠. 이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출조를 두고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이를 두고 자사의 균주를 도용해서 개발한 제품이다 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반면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ITC 행정법원이 지난 현지 시간 8일이죠.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보툴리늄 균주와 이 관련 서류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를 참고하시면서 투자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